이번에는 노지스틱 회계 모형의 추정식에 이어서 비용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정식에 의해서 예측값을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지틱 회계 모형의 추정식은 시그모이드, 이지인 분류 문제인 경우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분의 1이었죠. 여기서 z는 우리가 노짓이라고 얘기하고 노짓값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다중선형액의 값이었죠.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점점 b1. 자, 이때 z의 값은 즉 노짓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w와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시그모이드 값의 그런 값의 범위가 어떻게, 출력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z가 0일 때를 한번 보죠. z가 0일 때. 자, 그럼 z가 0일 때는 1 플러스 2의 0승이니까 1이죠. 자, 그럼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얘는 0.5가 되죠. 0.5.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z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한번 값을 보면,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니까 z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럼 2의 무한대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요 값이 무한대니까, 무한대 승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럼 이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요거는 0으로 수렴하겠죠. 자, 그 다음에 z가 무한대일 때는 반대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0에 수렴하겠죠. 0에 수렴하겠죠. 분의 1이니까 요거는 1 플러스 0에 수렴하니까 1 플러스 0분의 1로 볼 수 있고, 요거는 1로 볼 수, 결국엔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실수값을 지금 정답값이 0이거나 1이니까, 자, 요걸 실수값을 특정 인계치, 자, 요 s의 값이 인계치를 우리가 보통 0.5를 사용합니다.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분류하고 0.5보다 작으면 0으로 분류하게 되죠. 자, 요게 바로 요 추정식을 사용해 나온 값에 대해서 이제 인계치를 기준으로 분류한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값을 구했고 예측값을 구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비용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용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부터 알아보면, 자, 비용 함수는, 자, 요렇게 구합니다. ML2로 구합니다. 자, ML2. 자, 우리가 이제, 선형회기 모형의 비용 함수는 MS2였죠.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했는데, 자, 이 ML2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용 함수로. 그러면 이 ML2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에 줄여서 요 ML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likelihood는 우리말로 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maximum은 최대, 그죠? 요거는 estimator니까 추정,
추정식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최대 우도 추정식. 자, 그래서 우도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얘기죠. 있을 수 있는 일. 자,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을 쉽게 얘기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대로 하는 식이란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을 최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이전 수업에서 요렇게 예를 들었죠. 자, 여기 나이라는 피처가 있고 흡연량이라는 피처가 있고 음주량이라는 피처가 있고 운동량이라는 피처가 있고 암 여부가 있었어요. 자, 그럼 피처가 4개 그리고 정답이 1개였고 관측치를 3개로 제가 예를 들었죠. 관측치는 3개. 나이는 25살, 30살, 40살. 그리고 흡연량은 얘는 하루에 20개 피, 25개 피, 25개 피. 소주 3병, 2병, 3병. 운동 시간은 3시간, 2시간, 0시간.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자, 이때 자, 요게 이제 정답값 y가 되는 거죠. 정답값 y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목표는 이거죠. 자, 요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정답을 0, 0, 1을 즉 0, 0, 1을 맞추는 거야. 첫 번째 관측치가 0, 두 번째 관측치가 0, 세 번째 관측치가 0, 1인 요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P는 확률입니다. 자, 요 관측치. 자, 요 첫 번째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요걸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Y1일 확률. 요 0일 확률. 자, 여기서 likelihood, 우도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 즉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 발생할 수 있는 일, 즉 우리는 0, 0, 1이 맞출 수 있도록 정답이 예측할 수 있도록 자, 0, 첫 번째 관측치는 0, 두 번째 관측치의 예측값 0, 세 번째 관측치의 예측값이 1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첫 번째 정답 0일 확률을 구하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정답이 이 0일 확률 요거를 또 곱하고 요 확률을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측치에 대한 세 번째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 정답 1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이걸 다 더합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요 확률 값을 우리는 최대로 하는 게 목표예요. 즉 이 확률 값들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관측치가 0일 확률, 0이 나올 확률. 그리고 두 번째 관측치가 0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측치가 1이 나올 확률. 요 확률 값을 최대로 하는 게 우리가 목표죠.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바로 요게 likelihood입니다. 요게 likelihood입니다. likelihood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얘기죠. 즉 확률이란 얘기죠. 요거를 maximum 최대로 해야 된다 이게죠. 우리는 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예측 값으로 자, 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요걸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요 추정식을 만드는 거죠. 요 likelihood를 최대로 하는 식. 요걸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같이. 자, 여기 보면 자, 요게 아까쯤에 자, 요 y 원일 확률 첫 번째 관측치가 y 원일 확률 곱하기 두 번째 관측치가 y2일 확률, 세 번째 관측치가 뭐 y3일 확률.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 요 파이라는 기호로 나타내죠. i번째 관측치가
ial 확률을 이제 다 곱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요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걸 갖다가 이제 요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i번째 관측치에 대한 모델이 예측한 i번째 관측치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값이 1일 확률을 PI라고 합시다. PI라고 하면 정답에 따른 라이클리후드는 원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죠. yi가 1인 경우는 요거 이렇게 PI라고 가정을 하면 yi가 0인 경우는 요게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밖에. 자, 요 PI가 1일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사건이 0 아니면 1밖에 없으니까 자, 요게 1일 확률이라고 하면 요게 1일 확률이라고 하면 PI가 그러면 1-PI는 뭐가 돼요? 0일 확률이 되는 거죠. 1-PI는 0일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i가 1인 경우는 즉 xi라는 i번째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yi 1일 확률을 PI라고 하면 yi가 1일 확률을 PI라고 하면 yi가 0일 확률은 1-PI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즉 하나의 식으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i라는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yi가 1일 확률의 1승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i는 1 곱하기 그리고 1-PY 요거는 이제 0일 확률이죠. 1 빼기 요 1일 확률을 빼주니까 요게 1일 확률이죠. 요게 1일 확률 요게 1일 확률이니까 요걸 빼주니까 0일 확률이죠. 요거에 1-yi 요거는 이제 yi는 요게 1이 되겠죠. 1 yi가 1일 때의 확률이니까 자, 그럼 이건 0승이 됐고 결국엔 이건 뭐야? 요거만 남을 거 아니야. 그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1일 확률이 되는 거고. 자,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0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 보죠. 0일 확률은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요거 0일 때는 yi가 0일 때는 보세요. 이게 0이면 얘가 0이죠. yi가. 그럼 모든 수의 0승은 1이고 요거는 1일 될 거고 1 마이너스 요거는 yi가 1일 확률이죠. 그 다음에 1-0이니까 1이니까 요거만 남죠. 1-p yi xi 즉 0일 확률만 남는 거죠. 즉 0일 확률하고 1일 확률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진분류에서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게 요렇게 요 지수승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수승을 왜 붙였냐? 요거 요 두 가지 경우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파이승이란 말입니다. 이게 파이승. 요 확률을 다 곱하니까 결합값률, 요 값을 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요거 계산이 복잡하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노고를 주로 붙입니다. 자, 노고를 붙이는데, 요걸 갖다가 그래서 노고 라이클리 후드라고 해요. 자, 요걸 라이클리 후드라고 하고, 요걸 갖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고를 붙입니다. 여기에다가 노고를 붙이는데 요걸 그래서 노고 라이클리 후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요 지수승은 요 앞으로 개수로 넘어오고 요 지수승은 요 개수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노고가 붙고요. 여기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만 풀어줄게요. 여기만 풀면 자, yi가 앞으로 넘어오고요. 자, 그리고 노고, 여기 곱하기가 되겠죠? 곱하기, 여기 개수가 되고, 노고, 미은 자연상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 그리고 yi의 x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곱하기는 뭐로 변해요? 더하기로 변해죠. 더하기로 변합니다. 노고를 취하게 되면. 자, 그러면 또 요 지수승이 앞으로 나와서 1-yi에 자, 곱하기 자, 로그를 취하죠. 로그를 취하고 2에
자연상수. 자, 2에 1 마이너스 p yi의 xi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 후드라고 합니다. 자, 요 식을 로그 라이클리 후드라고 하는데, 이제 요걸 왜 쓰느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식을 씁니다. 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로그 라이클리 후드라고 하는데, 계산이 이제 쉬워지니까, 요 노구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yi가 넘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밑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p는 뭐냐? 요 xi가 주어졌을 때 yi의 확률이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시그모이드로 구한 출력값이 되는 거죠. 시그모이드로 구해서 구한 출력값이 되는 거고, 1-y 앞으로 지수승이 넘어왔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요게 바로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가 됩니다. 자,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가 되고, 근데 요걸 갖다가 비용함수를 쓸 수 있느냐? 비용함수로 안 씁니다. 이걸 바로. 왜냐? 우리가 비용함수 하면 작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에다가 음수를 붙입니다. 음수를. 그래서 비용함수는 최소로 하는 값을 찾는 게 목표니까 최소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요거를 그냥 쓴다면 최대로 해야죠. 최대로. 요 확률이니까 각 실제값이 나올 확률들, 각 실제값들이 나올 확률들이니까 요걸 최대로 하는 게 맞고, 근데 요거를 안 쓰고 우리가 비용함수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함수는 최소로 하는 값을 찾으니까 요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에다 음수를 붙입니다. 이 음수를 붙인 게 바로 교차 엔트로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교차 엔트로피 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저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정답이 아까쯤에 20대는 0, 30대는 0, 40대는 1이었고요. 우리가 예측한 값이 예를 들어서 y 해시 뭐 0, 1, 1이라고 했을 때, 자, 요 정답이 따르는 분포가 있겠죠. 확률 분포가 0, 0, 1이 나올 확률이, 동시에 0, 0, 1이 나올 이 정답이 확률이 나올 확률이 만약에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자, 내가 구한 요 예측값, 예측값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우리는 요 차이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요 정답인 요 001의 분포, 요게 나올 확률의 분포와 우리가 예측한 값의 요 확률의 요 나올 확률의 분포가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니까, 요게 이제 점점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W와 B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노지스틱 회계 모형에서는 요 MLE에 음수를 비친 교차 엔트로피를 비용함수로 사용합니다. 요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 정답 레이블의 확률 분포하고 요거하고 예측한 값의 확률 분포, 요게 지금 교차하고 있죠? 요 교차의 요게 뭐야? 요게 이제 차이가 크죠? 요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높다는 얘기예요. 엔트로피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불순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바구니에 예를 들어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어. 6개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손을 집어넣었어. 자, 공을 꺼냈어. 자, 공을 꺼냈을 때, 그러면 무조건 파란 공이 잡히죠. 다른 공은 안 잡혀요. 무조건 파란 공만 잡혀요. 자, 이거는 불순도가 낮다. 즉,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요렇게, 보라색 공이죠. 보라색 공이 3개, 빨간색 공이 3개 막 섞여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손을 집어넣었어. 자, 그럼 빨간색이 보일지, 보라색 공이 뽑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확률이 한 반 정도 되죠. 어쩔 땐 파란색, 어쩔 땐 빨간색이 뽑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순도가 높다.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답이 따르는 분포하고 예측값이 따르는 분포, 우리가 예측한 값의 분포가 이 교차하는 정도가 이 엔트로피가 낮도록 우리가 그 W와 B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업데이트 하도록 이제 경사강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노지틱 회귀 모형의 비용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요 선형 회귀식을 추정식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비용 함수로는 MSE,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죠. 그래서 예측값에서 i번째 관측치에 대한 예측값에서 얘를 갖고 예측을 하죠. 요 식을 갖고 예측을 해서 실제 값을 빼, 그리고 이제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죠. 그래서 민, 평균, 스퀘어드, 제곱, 에러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최소로 하는 W와 B를 찾는 거죠. 경사각법을 통해서. 그리고 노지틱 회귀 모형, 그 중에서도 이진 분류에서는 요 시그모이드를 추정식으로 사용하고 예측할 때, 자, 근데 이때 Z는 요 선형 회귀 값이 되는 거고, 요 Z를 우리가 노짓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노짓. 자, 그 다음에 비용 함수로는 MLE에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즉, 정답 레이블의 확률 분포하고 예측 레이블의 예측값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요 확률 분포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W와 B를 이제 경사강법을 통해서 찾는 거죠. 자, 요게 노지틱 회귀의 비용 함수였습니다. 뭐 결합 확률은 아까쯤에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이제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 있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다고 했을 때, 자, 1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앞면이 나올 사건이 있죠. 자, 그러면 앞면과 1이 동시에 나올 확률은, 자, 1이 나오고 주사위 1번이 나오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이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곱하기 주사위 1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주사위는 총 6개의 집합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 그럼 2, 6, 12분의 1. 요게 바로 결합 확률이죠. 이런 게 바로 결합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클리 후드는 결합 확률을 이용해서 요 확률을, 정답이 나올 확률을 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진 분류 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중 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중 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대신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 요 요거 yi가 k번째 클래스일 확률, 요걸 갖다가 뭐로 구한다고요?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로 갑니다. 요 확률을 소프트맥스 함수로 갑니다. 그럼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제 분류 문제에서 주로 이제 마지막 층, 즉 출력층에 쓰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클래스가 4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0, 1, 2, 3, 4, 1, 2, 3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그럼 여기 출력층에는 이렇게 누런 노드가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노드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이라고 하면, 자, 그럼 0일 확률, 0일 확률이 0.1, 1일 확률이 0.2, 2일 확률이 0.6, 자, 그리고 3일 확률이 0.1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요 값들은, 요 확률 값은 뭐 갖고 구하느냐? 바로 요 소프트맥스 함수 갖고 구합니다. 요 소프트맥스 함수 갖고 구하는데, 자, 요 소프트맥스 함수의 요 모든 반환값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2일 확률이 얼마 나왔어요? 0.6이 나왔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예측하냐면, 자, 요거는 이게 만약에 i번째 간축치에 대한 출력값이라고 하면, i번째 간축치는 2일 확률이 0.6 가장 높기 때문에 i번째 간축치는 클래스가 2다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요 예측 확률을 구할 때는 추정식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데, 다중분류일 때 요 소프트맥스 함수의 추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자연상수, 그리고 요거는 선형회기식입니다. 자, 요게 Z1, Z1은, Z0이라고 할게요. 아까 처음에 0, 1, 2, 3, 클래스 4개로 예를 들었으니까. 자, 요거는 0번째 클래스에 대한, 0번째 클래스에 대한 선형회기값 플러스 2Z1. 요거는 1번째 클래스에 대한 선형회기값, 즉 노지값 2Z2. 요거는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선형회기값 2Z3는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한 선형회기값 나누기. 예를 들어서 2Z0이라고 하면 요게 아까 집에 요거 그림을 그렸을 때 출력층에서 요게 0일 확률, 요게 바로 0일 확률 0.1이 되는 거죠. 0.1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1일 확률은 아까 처음에 1일 확률도 제가 0.2로 했나요? 자, 0.2로 하면 요게 이제 요게 1로 바뀌는 거죠. 1로. 얘만 1로. 자, 얘만 1로 바뀌어서 2Z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0.6이었죠. 얘는 얘만 2로 바뀌는 거죠. 2Z2.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선형회기식은 바로 요게 소프트맥스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중분류에서 추정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예측값을 구할 때 추정식으로 사용하는 건 소프트맥스 함수를 예측값을 구하기 위한 추정식으로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K는 클래스의 수, 아까 처음에 클래스가 0, 1, 2, 3이면 요 클래스의 수는 4가 되고요. J는 1부터 4까지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ZI는 여기 ZI는 I번째 클래스의 노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Z0이면 0번째 클래스 얘의 노지값이 되는 거죠. 2의 Z0. 자, 특정 클래스 2의 노지값 분의 모든 클래스의 2의 노지값, 이걸 다 서메이션 한 거, 요게 바로 그 클래스의 예측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정답 데이터가 그 원하드 인코딩 돼 있느냐 아니면 네이블링 정수